투자 초보자였던 저조차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게, 놀랍게도 그 시기가 다시 또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은 제가 2013년도에 회사 동기들과 함께 총 3명이서 공동투자로 매입했던 경기도 군포에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당시 저의 실투자금은 놀랍게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 보유하다가 팔았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는 계산해서 빼고 일단 시세 차익만 4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나누기 3으로 하면 저는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4,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2013년이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던 시기 아니냐, 그때는 대출도 잘 나왔으니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네, 맞습니다. 2013년은 정말 부동산 침체기로 당시 투자 초보자였던 저조차도 가만히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게 맞습니다. 제가 타이밍 좋게 투자를 잘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놀랍게도 그 시기가 다시 또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조금 꺼내 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사려면 하반기 경매 큰 장 노리세요. 요게 3월 초에 경제신문지에 나온 걸 제가 스크랩했던 그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게 늘어나는 경매 신청이라고 해서 이게 2013년부터 해서 작년 2024년까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개수입니다. 2013년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특히 영끌 투자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온 그런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경매로 진행된 게 14만 8,701건이었고요. 그 이후 조금씩 계속 이제 줄어들어서 보통 8에서 9만, 2021년도 가장 부동산이 호황이었을 때는 6만 건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경매로 넘기지 않고 급매로라도 충분히 팔릴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2022년 6월 달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을 했고, 2023년부터 다시 부동산 경매의 개수가 10만 건으로 훅 점프를 하고, 2024년도에는 13만 9,874건, 약 14만 건까지 경매 건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약 한 14만 건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현재 제가 그 상가주택을 매입했던 2013년과 마찬가지로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즉 14만 건까지 늘어났고 부동산은 굉장히 침체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경매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벌써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 사례는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매 물건 선택지가 14만여 개이기 때문에 경매를 잘만 활용하면 초보도 충분히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경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한 것 같고 분석할 것도 많아 보이고 사실 이 종잣돈도 많아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배우고는 싶은데 걱정이 많으신 이 초보분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경매 진입하시라고 제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뒀습니다. 단기간에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교육 컨텐츠 전문 PD님과 협업하여서 제작했습니다. 이분이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라 저도 처음에 엄청 기대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꼼꼼한 분이어서 이 수시로 카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 교환만 수십 차례 수정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겠죠. 최신 버전의 온라인 경매 강의를 합리적인 가격에 배우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 안내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경매하려면 종잣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또 하나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입찰가를 도대체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 지금 촬영일 기준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 분석 과정, 입찰가 정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 그대로 참고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물건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제 탱크 옥션을 사용하는데요. 뭐 지지 옥션도 있고 옥션 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냥 그거는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사설 경매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통 뭐 오늘 공고된 신권도 보지만은 지금은 제가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 지도 검색 보이시죠? 지도 검색 보면 카카오맵, 네이버 맵 두 개 있는데 네이버 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맵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서울의 각 지역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 지금 개수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서초구 같은 경매가 113건, 공매가 13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물건들 개수가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그렇다면 물론 뭐 강남 아파트도 좋긴 한데 여기는 일단 너무 비싸니까 5억에서 1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 물건이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이제 뭐 종로라든지 광화문 쪽으로 쉽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쪽 위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가 떠올랐어요. 여기 성북구에 보면은 성신여대가 있고 한성대 있고 여기 있죠. 이쪽에 예전에 제가 이제 신혼 때 저희 처갓집이 여기 성신여대 쪽에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많이 다녀서 좀 익숙하기도 해서 여기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한진아파트라고 있어요. 한진아파트 보면은 굉장히 큰 대단지거든요. 2714세대가 있는 대단지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파트가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여기 한진아파트에 진행되는 것 요걸로 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 면적상 한 32평 아파트 되겠습니다. 애 뭐 한둘 키우면서 이제 부부가 생활하기 딱 좋은 그 사이즈인데,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경매 물건 번호가 이렇게 딱 나오고요. 주소 지번이 나오죠. 예, 뭐 도남동 300몇 호다. 그 다음에 대지권은 10.696평이고 건물 면적은 이건 전용 면적 기준의 전용 면적. 실제로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 그 면적이 25.673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가 8억에 감정이 되었는데 한번 유찰이 되었고 3월 25일 날 20% 저감된 6억 4천 최저가로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 물건 되겠습니다. 그럼 위치는 아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전자지도로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204동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요쪽입니다. 요쪽 204동. 예, 지도상 해당 아파트 위치, 여기 지금 성신여대가 있고 한성대 있고 지나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여기 광화문 종로, 예, 굉장히 직장이 많은 그곳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생긴 아파트구나. 지상에 주차가 되는 옛날식 아파트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뭐 90년대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 모양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이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지금 임차인이 없고 전부 소유자분께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나중에 명도를 진행할 때 소유자분을 명도하면 되고요. 특히 명도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이지한 쉬운 물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리 분석을 조금 보면요, 건물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99년 9월 달에 소유권을 이분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요때 이 2015년 5월 18일 이게 이 근저당 설정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으며, 이 이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들은 이번 경매를 통해서 전부 다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이 없는 깨끗한 일반 물건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은 예상 대출 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좀 잘 맞지는 않아요. 요건 제가 나중에 조금 뒤에 가면은 어떻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뒤에 가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각 사례도 지금 성북구 도남동 아파트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매각가율이 뭐 94%, 86%, 89%, 89%에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 그래서 요 매각 사례에 의한 예상 매각가는 이 정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실거래가와 현재 내부 호가상에 나와 있는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서 그 갭 사이에서 실제로 이 부동산이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건데,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단지 정보 나와 있죠. 총 31개 동이 있고요. 전체 노예 4,509세대, 그때 98년 7월 달에 지어진 거네요. 체납 내용을 보면은, 관리비에 대해서 미납관리비 없이, 왜냐면 소유주께서 점유하고 계시니까 미납관리비는 없다고 되는데, 요런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서
그 아파트 단지도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보여주면서 몇 동 몇 호가 이렇게 경매로 진행됐는데 미납관리비를 좀 확인하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미납관리비를 한 번 더 더블 체크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 정보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 환경 이런 것들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게 주변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다 보는 거는 이 영상에 다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요거는 온라인 경매 강의를 보면은 제가 디테일하게 학군들을 또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프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참고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특히 이걸 보셔야 돼요. 매물 명세서라고 딱 나와 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서류냐 하면은 이 해당 물건이 관할 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직접 만든 공적 서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이제 2015년 5월 18일 근저당 건이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까지다. 그 다음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을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법원에서 명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도 아무것도 없죠.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특수한 물건 권리들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보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물건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깔끔한 깨끗한 물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권리관계가 깨끗한 일반적인 물건, 즉 낙찰자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은 일반 물건이라 하고요.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걸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보면은 9대1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10개 중에 9개, 사실 9개도 넘어요. 9.5개, 뭐 9.6개 정도는 다 일반 물건이고 나머지 뭐 0. 몇 개가 특수 물건이에요. 근데 초보 입장에서 보면 그 특수 물건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물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일반 물건만 충분히 보시면 되고, 이 경매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 그 다음에 낙찰자가 굉장히 뭐 손해를 본 케이스, 그런 거는 전부 다 특수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권리관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사례가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무섭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 딱 확인했죠? 문제 없죠? 그래서 이 물건은 굉장히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루트로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일단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주소가 어디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입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항력에 있는 임차 있는지 봤고요. 소유자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 문제 없고 권리 분석도 봤고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 물건인 게 확인이 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바로 그러면 이 물건이 과연 얼마 정도 하냐, 시세 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 아실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아실이 좀 그냥 사용자 편의적인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해서 요걸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 그게 성북구였죠. 성북구 쪽 찍으면 성신여대 쪽으로 가볼게요. 성신여대 쪽 가면은 한신 여기 아파트 나오죠. 여기 지금 경매 나와 있다는 그 아파트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거래 현황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딱 누르면은 현재 그 해당 아파트가 33평형 아파트예요. 33평이라고 누르고 설정을 어떻게 두냐면은 저는 아까 그게 204동 3층 물건이었습니다. 204동 3층. 그러면 여기에 204동이라고 찍고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전부 다 204동에 대한 실거래된 매매가 전세가가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2월 10일 날 5층이 전세로 5억 2천에 계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16층이 5억. 그다음에 월세는 일단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매매가랑 전세가가 좀 필요해서요. 그 다음에 6층이 또 5억 4천이 됐어요. 이렇게 거래 사례가 많은 이런 대단지 아파트 경우에는 이렇게 동을 찍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12월부터 2월 가장 최신 한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는 한 5억에서 5억 4천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아파트 전세는 5억에서 5억 4천 정도가 현재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를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12월 8일 날 10층이
7억 7천에 실거래가 되었고요. 11월 달에 6층이 7억 4천.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직거래 4억 9,700. 요거는 좀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가족 간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것도 4억 5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작년 7월에 7억 6천, 7억 4천, 7억 5천. 요렇게 지금 거래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게 15층, 뭐, 10층, 6층이니까 최근에 7억 7천, 7억 4천이에요. 근데 6층, 10층이에요. 요거는 근데 해당 물건은 3층이니까 여기 6층봉이랑 10층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7억 4천, 7억 7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매는 거래가 된 게 이게 7억 4천에서 7억 7천인데 제가 봤을 때 한 7억 2천에서 7억 4천 정도 요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고 요렇게 아시를 통해서 해당 204동 같은 33평형의 최근 실거래된 전세와 매매가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네이버 호가를 봐야 되겠죠. 네이버 호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들어와서 서울 성북구 전체 동 중에 일단 204동만 한번 보겠습니다. 204동만 보면 5층이 8억 2천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4층이 전세가 5억 5천 나와 있고요. 전세는 호가가 5억 2천, 여기 5억 5천도 있고요. 예, 계속 8억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층 8억이 있고 18층도 8억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부가 인테리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8억이나 8억 2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당 층은 3층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적어는 볼게요. 일단은 여기 네이버 상의 호가예요. 네이버 상의 호가 보면은 이게 전세는 5억 5천, 5억 5천, 5억 2천. 그 다음에 매매가는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인테리어 되게 잘 된 집이 현재 호가로 8억 2천에 5층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층이 8억에 나와 있거든요. 해당 동에 18층도 8억에 나와 있어요. 그럼 8억에서 8억 2천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5층이지만 올수리 돼 있다. 요런 조건으로 현재 그러면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렇다면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해당 204동 3층 현재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물건의 적정한 가치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되니까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실거래된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억 2천에서 7억 4천이 실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네이버 상에 나와 있는 거는 8억에서 8억 2천, 8억 2천 올수리된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안에 내부는 얼마만큼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7억 4천이 일단 몇 층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아실에서 한번 거래가 됐었잖아요. 다시 아실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6층이 7억 4천에 됐고 10층이 7억 7천에 됐거든요. 요거 해당 물건은 3층이잖아요. 그럼 7억 3천보다도 조금 낮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한 7억 2천에서 3천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호가가 8억에서 8억 2천이니까 해당 물건의 가치는 네이버 호가는 말 그대로 호가니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물건은 한 7억 2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매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를 한번 볼게요. 전세가는 최근에 실제로 계약이 된 전세 5억에서 5억 4천, 이거는 5억 2천에서 5억 5천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물건은 또 사실 층수가 좀 낮잖아요. 3층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5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와 네이버 호가를 다 감안을 했을 때 경매 물건의 가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매매가가 저는 7.2억이라고 봤었고 전세가가 5억이라고 봤습니다. 5억.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입찰가를 얼마를 쓰면 좋을까? 저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10% 정도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6억 5천 정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여기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라고 치면 여기서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 그거 먼저 볼게요. 이제 취득세랑 법무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취득 등기 비용이라고 있죠. 요거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등기 비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이고 서울이고 8호고 이게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각자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1주택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은 6억 5천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등기비용 중요한 거는 이게 거래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보면은 6억 5천만 원에 대한 등기비용은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세 적용해서 1.33%고요. 뭐 지방교육세율 0.133%. 요거 취득세 합계는 한 9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 딱 앱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채권 할인에 뭐 법무사 등기비용 보수 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막 하면 등기비용이 1160만 2861원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 이 정도 바운더리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금액을 보여드린 아까 엑셀 시트에 적는 거예요. 입찰가 금액의 약 한 1.79%가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당이 됐고요.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경매 계산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경매 계산에 경락 대출 한도, 즉 경매 낙찰 대출의 한도가 얼마 정도 되냐 요거를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이게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어요. 감정가부터 한번 볼게요. 감정가 8억이었던 아파트인데 우리가 6억 5천에 만약에 이제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6억 5천에 낙찰을 받았을 때 현재 시세는 아까 우리 계산해 봤죠. 7억 2천이었다고.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도 예상의 계산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이제 8억이었고 낙찰가는 6억 5천, 현재 시세는 7억 2천 제가 입력한 금액이고요. 낙찰가 기준으로는 80% 5억 2천이 나오고요. 감정가 기준으로 70%는 5억 6천이 나오거든요. 이 둘 중에 그 다음에 시세 기준으로는 현재 시세 70%인 5억 4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락가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5억 2,800 나온다. 그러면 요 조건들 중에서 가장 최소 값이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상 대출 한도액은 한 5억 4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적는 거예요. 5억 400만 원. 그리고 월 대출 이자는 제가 일단 임의적으로 한 4.3% 잡아놨어요. 이거는 최근에 지금 금리 수준이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수익률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액을 잡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4.3%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대출 이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도비는 30평 아파트라서 한 300만 원 잡았고요. 인테리어는 보통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다.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이게 요거는 각자 일단 집어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에 크게 비용을 많이 넣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일단 집어넣었고요. 미납관리비는 혹시 몰라서 200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직 그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일단 200만 원 이렇게 일단 적어는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3개월 대출이자 비용 요 정도 잡아놨고요. 그러면 실투입금은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법무비용까지 즉 세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요. 약 1억 8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매의 장점이에요. 아니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전세로 세팅할 수도 있거든요. 거의 이제 전세 세팅 비용이랑 그다음 대출 비용이랑 거의 동일한 지금 수준으로 보이잖아요. 현재 시세가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전세가를 5억으로 잡아놨는데 투자용으로 갭 투자용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1억 8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면 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매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경매 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지금 되게 정확하잖아요. 지금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고 그 다음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지 그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익률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지금 한 것들 그대로 쭉 따라서 보시면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플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둘지 또 입찰가 산정 시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감은 좀 잡히셨나요? 근데 또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시작하려면 일단 실투자금이 아까 본 사례처럼 뭐 1억 7천, 1억 8천만 원 있어야 한다는 얘기냐? 저런 투자금이 큰 서울 아파트를 해야 꼭 돈 버는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요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사례들을 한번 좀 모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의 이제 스터디와 수강생분들 사례도 좀 모아봤는데 한번 보실게요.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공매로 진행되는 거를 낙찰 받고 이제 6개월 만에 매도한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요건 2019년 5월 달에 제가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3억 3,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대출이 요것도 80%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6개월 만에 3억 6,900에서 매도 차익 3,300만 원 났던 투자고요. 이것도 똑같은 단지의 다른 호수인데 요거는 2억 3,300에 낙찰을 받았고 매도 차익 1,500만 원 났던 사례입니다. 좀 소소하게 벌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 받았던 사례거든요. 2019년 2월 13일에 제 이름 나와 있네요. 7억 8,800에 해당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 1억 7,300이 월세가 534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보면 통신사 중계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KT와 LG U 플러스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연 2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 한 20만 8천 원 나오고, 요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이 1,500만 원 들었습니다. 1,500만 원. 왜냐하면 대출을 제가 6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1억 7,300이니까 실투자금 1,500이었고, 월 순현금으로는 대출이자 지금 2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빼면 한 320만 원 정도 순현금으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지금 10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투자금 1,500만 원 넣어서 매도 수익은 한 2억 정도 나오고, 매달 월세는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한 1억 8천 정도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굉장히 소액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스터디 멤버 분께서 받으셨던 건데, 전남 여수에 있는 25평대 아파트를 1억 1,700에 되는 아파트를 9,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요게 23년 11월 달에 받으셨던 거고요. 이때 아파트 경기 굉장히 안 좋았던 그때 당시거든요. 근데 불과 4개월 만에 1억 2,500만 원, 매도 차익 2,700만 원을 내고 수익을 실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출이 거의 6천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2, 3천만 원 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액으로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 물건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1억 7천에 감정이 된 게 유찰이 많이 돼서 9,300만 원, 즉 감정가 대비 55%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전세로 맞췄는데 전세가 1억 4,500에 전세로 맞췄습니다. 낙찰가 대비 전세가가 약 5천만 원 정도 높아서 이거는 사놓고 오히려 5천만 원 투자금이 회수가 돼서 이 돈으로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요게 경매와 공매의 매력이에요. 소액으로도 지금 오히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상가인데요. 예,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만 아니라 상가도 경매, 공매로 많이 물건이 나오는데, 이거 제 수강생 사례인데요. 작년 24년 10월 달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고요. 3억 6천에 3층에 있는 상가를 받았고, 현재 미용실을 맞춰져 있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85로 이렇게 재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출은 2억 8,800만 원, 즉 매입가의 80% 해서 실투자금은 5,200만 원 들었고요. 순현금으로는 대출이자 105만 원 빼서 80만 원 월세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획은 약 한 2년 정도 보유 후에 수익률 4.8%를 맞춰서 한 4억 7천에 지금 매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매도 수익은 5천만 원 투자해서 9천만 원, 그동안의 월세 수익은 약 한 1,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을 받고 수익까지 낸 그런 사례들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공부를 하셔서 이루어낸 이런 성과들이고요. 수강생분들 사례를 보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결과가 좋아서 제가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참 미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이 경매 강의를 비롯해서 각종 이 부동산 강의를 회사를 다니면서도 40개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비로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썼거든요. 또 결론적으로는 월세를 세팅해서 퇴사라는 꿈을 이루긴 했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 과정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이 공부하는데 돈과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후회했던 이 강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사분의 과거에 아주 드라마틱한 투자 사례와 수익 자랑을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사실 너무 재밌어요. 왜 실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데, 근데 막상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당장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그 투자 방법은 뭐지? 라는 막연함만 사실 가득했습니다.
또는 가격이 저렴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 강의 교환도 두서도 없고 내용 정리도 잘 안 되어서 이 수업이 끝난 후에 내가 뭘 배운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이 경매 전문 용어, 또 권리 분석 관계 등 이 수강생들이 꼭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워라, 그냥 법이 이런 거다 라는 식의 주입식 교육도 아쉬웠습니다. 이 투자에 불필요한 이론 강의는 당연히 잘라내고요. 오직 이 부동산 수익을 딱 챙길 수 있는 컴팩트한 강의가 있었다면 그거 하나만을 선택했을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차라리 이 경매 투자금으로 썼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강의 선택하실 때 꼭 이런 기준을 두고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강사의 수익화 사례가 완전 초보의 눈높이에서도 이해가 가능한지. 두 번째,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바로 투자 가능한 모델인지. 세 번째, 강의 챕터별로 이 서머리를 해주는지. 네 번째, 교육 컨텐츠 전문 PD가 개입해서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했는지. 다섯 번째, 복잡한 개념도 이 법 체계에 의거하여 이해 가능하도록 쉽게 설명해 주는지. 하지만 위의 나열한 기준들은 이제 막 강의를 고르는 초보자분들께서 선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항상 바쁘게 일하고 고민하며 지갑을 여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최적화된 경매 강의, 경매의 뜻부터 낙찰 직후 필요한 절차까지 이 제2의 월급 세팅을 위한 경매 투자 하나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자신 있는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원스쿨 야나두의 컨텐츠를 기획하신 프로듀서 영상 감독님과 협업하여 이 현존하는 온라인 경매 강의 중 가장 완벽한 강의 교환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경매 강의를 들어보고는 싶은데 바로 결제하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매 초보를 위한 영원 강의를 준비해 뒀으니 꼭 한번 들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 싶으신 분만 유료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부와 행복을 응원합니다.